안녕하세요.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입니다. 화장을 해도 이마 쪽이 어두워 보이신 적 있으셨죠? 컨실러를 발라도 하이라이터를 이용해서 올려보아도 그때뿐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볼 때는 그냥저냥 괜찮은 것 같아 보였는데 사진을 찍게 되면 유독 얼굴 위쪽이 어둡게 나오는 것인데요. 단체 사진을 통해서 보면 유독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 얼굴만 피곤해 보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결국 앞머리로 가리는 게 제일 낫다라고 판단하고, 자,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몇 년째 앞머리를 못 올리면서 지내오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마 필러를 다음과 같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마를 동그랗게 만들어서 예쁜 이마 라인을 만드는 시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받는 시술이라고요. 그런데 정작 진료실에서는 이마 모양이 싫어서 왔어요라고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마 모양이 싫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이야기들 들어보면 사실 이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그렇다면 과연 진료실에서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는 걸까요? 대부분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요. 인상이 뭔가 세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어요.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계속 듣는데 저는 멀쩡하거든요. 이러한 표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인상에 대한 이야기죠. 이마 모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마를 채우게 되면 실제로 달라지게 되는 것은 이마뿐만이 아닙니다. 이 눈매도 함께 달라졌다고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왜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굳이 이마 필러를 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가 꺼지게 되면 왜 어두워 보이는 것일까요? 이마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넓고 가장 높이 있는 면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을 제일 먼저 받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마가 적당히 볼로 가면 빛이 정면에 닿아서 그대로 반사하게 됩니다. 얼굴 위쪽이 환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평평하거나 가운데가 살짝 꺼져 있으면 빛이 정면으로 닿지를 못하게 되고 바로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꺼진 자리에는 그림자가 앉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피부색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화장으로 아무리 밝은 톤을 올려본다고 한들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색을 밝게 칠해도 형태가 만들어놨던 그 그림자의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조명이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에서는 더 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의 형광등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안, 증명사진을 찍을 때처럼요. 이와는 반대로 흐린 날 야외에서는 더 상대적으로 덜 어두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빛이 옆에서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자, 어떤 날은 괜찮은데 어떤 날은 유독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다. 자, 이렇게 느끼셨다면 단순히 컨디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빛이 들어오는 각도, 조명의 각도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 필러가 눈매를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썹의 바로 위에는 눈썹뼈라는 게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구조를 안화상현이라고 부르는데요. 눈이 들어가 있는 이 뼈의 위쪽 테두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볼륨이 충분했을 때는 이 눈썹뼈 위로 지방이 충분히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마에서 눈썹까지 이 선이 부드럽게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디가 뼈 부분이고 어디가 살 부분인 건지를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의 아래쪽 볼륨이 줄어들게 되면 덮고 있었던 이 조직의 두께가 얇아지기 때문에 눈썹뼈만 상대적으로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착시 현상이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눈썹뼈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되면 그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눈은 상대적으로 더 움푹 들어가 보이는 것이죠. 눈 크기는 사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이로 인해서 튀어나와 있는 눈썹 뼈가 빛을 막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서 눈 위쪽에 그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러한 그늘이 얼굴의 인상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눈매가 깊어 보이는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화가 나 보이거나 피곤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마가 꺼지게 되면 눈썹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눈썹이 조금씩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받쳐주는 볼륨이 없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원래 내 있었던 위치보다 조금씩 내려오게 되면 눈 두덩이는 더 좁아 보이게 되고 인상은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인상이 왜 이렇게 세 보이지? 라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자세히 뜯어서 보다 보면 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쌍꺼풀도 괜찮은 모양이고 눈꺼풀 처짐도 그리 많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이런 경우에는 눈이 아니라 눈 위쪽 이 볼륨과 구조에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눈 수술을 굳이 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눈을 건드려도 눈썹뼈 쪽에 있었던 그늘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꺼져 있는 이마를 채우게 되면 이마와 눈썹뼈 사이에 단차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눈 위의 그늘이 옅어지게 되고 눈매가 편안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마보다 눈이 편해 보인다는 말씀들을 간혹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거울을 다들 손에 드시고 거울을 확인하시면서 눈썹 바로 위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보십시오. 만약 뼈가 바로 딱딱하게 만져지고 그 위쪽이 뭔가 꺼진 부분이 만져진다고 한다면 그 위를 덮고 있는 조직이 얇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살짝 위를 밀어 올려 보세요. 눈 위에 그늘이 옅어지면서 인상이 달라 보인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구조에 해당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감을 어느 정도 잡는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마였을 경우에 필러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닐까요? 자,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마가 평평하거나 오목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정면 거울만 보시게 되면 잘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옆에서 찍어준 옆모습 사진을 보시면 좋습니다. 셀카의 경우는 각도가 왜곡되기 때문에 부족할 수가 있고요. 이마에서 코로 내려오는 선이 완만한 곡선으로 만약 이어진다고 한다면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운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늘이 생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두 번째, 눈썹 위쪽에 그늘이 지는 경우입니다. 정면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눈썹뼈 아래로 그림자가 진하게 생긴다면 이건 바로 눈 문제가 아니라 눈 위쪽에 볼륨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화났냐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본인은 정작 이유를 잘 모를 수 있는 경우입니다. 표정을 내가 분명히 풀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이건 표정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눈썹뼈 주변의 구조 문제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굳이 이마 필러를 안 하셔도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이미 이마가 충분히 볼록한 두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동그란 이마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요즘 유행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넣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다 보면 이게 오히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티만 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마가 이미 충분히 볼록하신데 얼굴이 어두워 보인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따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꺼진 게 아니라 처진 경우입니다. 이마와 눈썹이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단순히 채우는 것으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채워놓기만 하게 되면 무게가 더해져서 더 인상이 무거워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는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올린다, 당긴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완전히 방향이 다른 문제인데요. 세 번째, 몇 년째 반복해서 넣으신 경우입니다. 새로 넣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간 게 어디에 어떤 상태로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일 수가 있는데요. 확인 없이 계속 얹게 되면 형태가 무너집니다.
매일 거울을 보시니까 본인은 변화를 잘 못 느끼실 수도 있죠. 저는 상담 오신 분들에게 지금 안 하셔도 된다라고 필요한 경우에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오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자고 실제로 말씀드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마 필러는 이마를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시술이라기보다는 이와 함께 얼굴 위쪽에 빗과 그늘을 정리해주는 시술의 의미로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마보다 눈매가 먼저 달라졌다라고 느껴지시는 경우들도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마 필러 시술이 꼭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시술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항 중에서 어떤 한 가지에 해당된다고 하신다면 지금 당장 굳이 이마 필러를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티가 많이 나나요? 회사 다니는데 어떤 경우에 티가 나고 어떻게 하면 티가 덜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나는 어느 쪽이지 라고 헷갈리셨다면 아래쪽 댓글에 한번 상황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이대라든지 옆모습, 자주 듣는 말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하라라 성형외과 김홍민 원장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